오늘 새벽 한 2시쯤에 몬테네그로 현지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몬테네그로 현지 지금 감옥에 있죠. 감옥에 있는 권도형 테라폼네스 대표가 한국으로 갈지 미국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가 주목이 되어 왔는데 미국으로 보내지게 됐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금 거슬러 볼게요. 이 테라 루나 사태 좀 가물가물하신 분 있을 수 있어서 요 화면 보면 바로 기억나실 겁니다. 2022년 5월쯤에 이른바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질 때쯤에 인터넷에 많이 돌던 짤입니다. 볼게요. 코인 100% 루나를 갖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보면 1억 8,380만 원의 매수 금액 1억 8천만 원을 샀는데 얼마 남았습니까 지금? 480만 원. 1억 8천 갖고 있던 게 하루아침에 480만 원이 된 거예요. 수익률 마이너스 99.74%. 이게 테라 루나 사태의 한 단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2년 5월에 권도영 씨가 테라폼네스 운영자죠. 테라폼네스가 발행한 가상화폐 테라라는 게 있고 루나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이 99% 폭락한 사건입니다. 한때 한 400억 달러 그러니까 51조 원까지 뛰었었는데 요게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50조 원이 증발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라는 건 사실 국경이 없기 때문에 국내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했습니다. 국내에 한 20만 명 정도가 피해자로 추산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캡처 사진이 있고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까 앞서 사례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 1,778만 원을 투자했는데 역시 99.94%가 증발해서 10,000원만 남았습니다. 1,778만 원 투자했는데 하루아침에 1,979원이 남았네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국내 피해자 28만 명, 전 세계 50조 원 규모의 피해액이 난 테라 루나 사태의 주범. 오늘 새벽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입니다. 크립토 타이쿤 그러니까 코인 재벌 권도가 이제 영어로 노권인데 권도영 씨의 미국명인가 봅니다.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보내지게 됐다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밝혔다. 몬테네그로에 가게 된 사연도 있죠. 좀 계속 짚어볼게요. 이분입니다. 코인계 일론 머스크라는 언론의 극찬을 한때 받았던 1991년생 대원외고를 졸업하고요. 머리가 참 좋다고 합니다. 일찍이 창업에 관심을 가졌고 고등학교 때부터 영자 신문을 만들어서 해외 명문대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이런 것도 만들었고 스탠퍼드 대학에 진학했고요.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해서 테라폼네스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게 테라 가치가 유지되는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테라와 루나가 서로 연동이 돼서 가격을 떠받치는 그런 구조라고 했는데 이게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 거고 결국 사기친 거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문제가 나니까 해외로 도피를 했고요. 싱가포르를 거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거쳐서 세르비아로 간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결국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라는 우리에겐 조금은 낯선 유럽의 한 나라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요건을 이용해서 또 다른 나라로 가려다가 UAE로 가는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몬테네그로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잡히자마자 한국, 미국, 그리고 몬테네그로, 그리고 싱가포르까지 4개국이 이 권도형 우리나라에서 수사받아야 된다라고 이른바 신병 확보전을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하죠. 조선일보 그래픽으로 좀 볼게요. 우리나라에만 투자자 28만 명이 피해를 받았다. 폭락 가능성을 알리지 않고 그래서 이른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한 거다. 라고 해서 우리 서울 남부지검에 이 금융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이건 검찰의 어떤 자존심도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미 사기 혐의로 민사도 제기했었고 뉴욕 검찰도요. 사기 시세 조종 혐의로 8개 혐의로 기소를 이미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몬테네그로는 여권을 위조한 걸 쓰려고 했으니까 자기네가 붙잡아 놓겠다. 싱가포르도 피해자들이 속속 그 나라 피해자들이 싱가포르 당국에 수사를 요구하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한번 수사해보자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범죄인도 요청을 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이었고요. 그러면 피해자들은 건도형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게 좋을지 재밌다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무튼 피해자 카페에서 예전에 이런 작년 3월에 이런 투표도 있었습니다. 권도형을 어디로 송환할지를 놓고 공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게 진행 중에 캡처된 거긴 한데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미국이 최종적으로 70%, 한국 송환은 15%입니다. 미국은 왜? 강한 처벌이 가능한 나라다라는 게 1차적인 이유였고요. 국내로 송환된다면 피해 회복에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돈을 돌려받는 거에는 뭐 100%까지는 못 돌려받겠지만 뭐 어느 정도는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아무튼 100%못 받을 거 아이씨 모르겠다. 권도형 미국 가서 징역 100년 살아라. 뭐 이런 심리가 깔려 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내 검찰에 대한 좀 불신도 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당시 카페 코멘트를 좀 살펴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요 정도 보상 받을 바에 그냥 권도형이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회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단 몇 원이라도 더 피해자 입장에서 받고 싶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렸는데 뭐 무슨 공신력이 있는 뭐 조사는 아니었지만 피해자 카페에서는 미국에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남자 몬테네그로의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로 보낼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이미 이제 한국이나 미국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로 보낸다는 건,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이주에 관한 그 형벌을 다 마치면 4개월형 받았죠, 징역. 요거 끝나면 바로 외국으로 보낸다라는 건 작년 11월에 결론이 났고, 그러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했는데 이미 작년 11월에 사실 미국으로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 NYT, 뉴욕타임즈 등등, 월스트리트저널 등등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밀로비치 이 장관이 현지 방송에서 미국이 우리 대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식으로 좀 미국으로 보내려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겼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뭐 몬테네그로에 있는 그 미국 대사에게도 미국으로 보낼 계획을 밝혔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그 예측대로 미국으로 보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좁쌀님도 유튜브에서 우리나라는 너무 솜방망이다라고 하셨고요. 뭐 코인으로 일확천금 노리는 자들에게 경고라도 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징역 100년형 가능? 뭐 이런 예측이 일찌감치 나왔는데 미국으로 간다면 이런 예측은 왜 나왔는가를 끝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요 남성 사무엘 벤저민 뱅크먼 프리드라는 사람입니다. 뱅크먼 프리드가 올해 32살인가 그런데요. 약간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2022년 말까지만 해도 암호화폐계를 아주 주름 잡는 유명 인사였고요. 뭐 호화 저택에 살고 뭐 아주 멋스러운 어떤 그런 뭐 포럼 같은 데서 뭐 암호화폐계 구루로서 뭐 이런 회견도 많이 하고요. 포춘지에 따르면 이 사람이 이제 FTX라는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했는데 FTX가 파산하기 전까지 이 사람의 재산 가치가 약 34조 원 우리 돈으로 260억 달러에 추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벤저민 뱅크먼 프리드먼도 작년 11월에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을 통해서 그때 배심원단이 7개 혐의 모두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자금 세탁 등등 검찰이 기소한 7개 혐의 모두 배심원단이 유죄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이 배심원단의 유죄 판단에 의해서 아직 최종 선고는 안 났지만 최종 선고 그대로 최고형을 받는다면 그의 형량은 징역 115년형이 될 것이다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7개 혐의 모두 해서 115년형. 그런데요, 이 뱅크먼 프리드먼과 권도형 아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보는 건 미국 주류 언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권도형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 던진 충격은 이 뱅크먼 프리드먼 사건보다 더 크다라는 게 미국 뭐 경제 전문지 등의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혐의가 건도형도 미국에서 다 인정받는다면 115년형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럽게 조금 섣부른 예측이지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법 체계적으로 봐도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양형대 여러 혐의를 다 합치는 이게 뭐 병과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미국의 뭐 금융사기범 이런 거 보면 막 100년형, 막 200년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미국은 특히 금융사기나 또는 어떤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어떤 경제 근간을 해치는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중 처벌이 될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이 어떤 증권성, 이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증권성에 대해서 논란인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주식시장과 비슷한 범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권성이 인정되면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사기, 부정거래로 엄연히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보다는 더 좀 처벌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미 그 미국 뉴욕 맨하튼 연방 법원도 지난 8월에 가상화폐는 어떤 경우에든 증권으로 봐야 한다라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권도영 씨에 대해서 이미 증권이라고 테라루나를 증권이라고 보고 민사 제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아직 미국으로 권도영 씨가 송환되기로 결정됐다이지만 이제 미국으로 가고 어떻게 가게 될지 그리고 가서 이제 법원에 어떻게 나갈지 등등 단계가 많이 남았지만 선고까지 앞서 피해자들 카페에서 말했던 대로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며 살게 될 것인지 100년형 이상 받을 것인지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로 많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